여러분, 눈앞에서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낯선 사람의 손에 쥐어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제가 10년 동안 발품 팔고 머리 싸매며 지켜온 재산을요. 시아주버니께서 제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세무사잖아. 서류 꾸미는 거 네가 제일 잘 알잖냐. 어머니 명의로 그냥 넘겨. 원래 우리 집 거 아니야.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제 사무실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1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계약서, 이체 내역서, 차용증, 공증 서류까지. 저는 그걸 하나하나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지금 37살이고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한 지 8년째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건 제가 28살 때였어요. 남편은 제 대학 선배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그 집안 사정이 복잡하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시아버지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시어머니는 살림을 도맡아 하셨지만 경제관념이 거의 없는 분이셨어요. 시아주버니는 남편보다 5살 많은 장남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집안에서 제왕처럼 대우받고 있었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맞벌이였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이었고 저는 세무사 사무소를 막 개업한 참이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얘야, 우리 아주버니 가게 세금 신고 좀 봐줄 수 있냐? 저는 그때 당연히 드려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이니까요. 시아주버니 가게 세금 신고를 무료로 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듬해엔 시어머니 명의의 상가 건물 양도세 신고, 그 다음엔 시아버지 농지 증여세 문제, 또 그 다음엔 시아주버니 가게 부가세 환급건까지 매년 빠짐없이 제 전문 지식을 가져가셨어요. 수임료는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받겠다고 한 적도 없었고요. 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혼 4년 차 되던 해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얘야, 우리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있잖냐? 그거 세금 문제 때문에 내 명의로 좀 잠깐 옮겨놔야 한다는데 괜찮겠냐? 저는 그때 전문가로서 바로 알아들었어요. 시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싶으신 거였어요. 보통 이런 경우 이유가 두 가지예요. 증여세를 피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규제를 피하거나. 저는 시어머니께 조용히 여쭤봤어요. 어머니, 목적이 정확히 뭔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 병환이 깊어지고 계신데 상속세가 걱정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미리 명의를 분산해 두고 싶으신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세무사로서 이 방법이 맞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봤죠. 결국 합법적인 사전 증여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은 아파트를 제 명의로 잠깐 옮겨두자는 거였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때 거절했어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눈빛으로 부탁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가 많이 힘드신 거 알잖아 하는 그 눈빛이요. 저는 결국 조건을 달아서 동의했어요. 제 명의로 올리는 건 좋은데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으셔야 해요. 이게 나중에 제 재산으로 오해받으면 저도 세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시어머니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어요. 차용증 쓰고 공증도 받았어요. 저는 그 서류를 사무실 서랍에 잘 챙겨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시아버지께서 끝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뒤에서 조용히 다 챙겼어요. 부의금 정리도 하고 사망신고 관련 서류도 제가 다 처리했어요. 상속 문제도 제가 직접 나서서 법무사 선생님이랑 협의해가면서 정리했고요. 아무도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어요. 당연한 거니까요. 저는 그 집의 며느리고 세무사였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49제가 지나던 주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시아주버니도 같이 오셨어요.
저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드렸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시아주버니께서 꺼낸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야, 아버지 명의 아파트. 내 명의로 돼 있잖냐? 그거 이제 어머니 명의로 옮겨야 하지 않겠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반환 절차를 밟으면 되죠. 어머니가 저한테 아파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시면 제가 명의 이전해 드릴게요. 그 순간 시아주버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뭐? 돈을 줘? 무슨 소리야? 원래 우리 집 아파트잖아. 네, 원래 시아버지 명의였는데 제 명의로 이전된 거잖아요. 서류상으로 지금 제 소유예요. 되돌리려면 정상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너 지금 그 아파트 먹으려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주버니, 저 먹고 싶은 거 없어요. 근데 정당한 절차는 밟아야죠. 차용증에 공증까지 돼 있는데 그냥 말로만 돌려달라고 하시면 저도 곤란하죠. 시어머니가 그때 끼어드셨어요. 얘야, 그냥 가족끼리 서로 좋게 좋게 해결하면 안 되겠니? 네가 아무래도 세무사니까 이런 거 다 잘할 거 아냐. 그냥 방법 찾아봐라.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어요. 제가 전문 지식을 써서 합법적인 척하면서 아파트를 넘겨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수수료 같은 건 당연히 제가 처리해 주길 바라시는 거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저도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드신 거 알잖아.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 안 될까? 저는 그 말이 너무 허탈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10년 동안 제가 무료로 해드린 세금 신고도 모르고 제 명의로 올라가 있는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양보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을 껐어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일찍 나갔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치 서류들을 꺼냈어요. 차용증, 공증서류, 그리고 제가 이 집안을 위해 일했던 모든 기록들. 세금 신고 내역, 무료 상담 기록, 이체 내역까지요. 저는 그날 오전 내내 그 서류들을 분류하고 정리했어요. 사실 말이 나온 김에 제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시아버지 농지 관련 양도세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댁이 절세할 수 있었던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2억 8천만 원이에요. 당시 전문 세무사 선임 비용만 해도 수임료가 몇 천만 원은 됐을 거예요. 저는 그냥 드렸어요. 가족이니까요. 시아주버니 가게 부가세 환급건도 그래요. 그때 제가 이의 신청 넣어서 받아낸 금액이 4천만 원이었어요. 수임료 없이 다 해드렸어요. 그 아파트 명의 이전해드릴 때 발생한 취득세도 제 사비로 냈어요. 600만 원이었거든요. 당시 어머니께서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냥 냈어요. 나중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나중은 아직도 안 왔어요. 저는 그 모든 걸 합산해봤어요. 직접적인 금전 손실, 전문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것의 시장 가치, 제 명의로 올라간 아파트의 현재 시세.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그냥 순하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저는 화내지 않기로 했어요. 소리 지르지 않기로 했어요. 울지도 않기로 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얘야, 생각해봤어? 네, 어머니, 저도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어머니, 저 그동안 시댁 세금 문제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전부 무료로 해드렸는데 혹시 그 내역 기억하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야 가족끼리 하는 거지. 거기다 대고 무슨 돈을 따지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건도 가족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끼리니까 정확하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취득세 제가 낸 거, 공증비용 제가 낸 거, 그리고 그동안 제가 무료로 해드린 세무 서비스 비용까지 다 정산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싸늘해지셨어요. 지금 나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야? 아니요, 상계 처리하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받을 것도 없고 저도 어머니한테 받을 것도 없게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죠. 법적으로 가장 깨끗한 방법이에요. 전화가 뚝 끊겼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다는 얘기가 들어갔나 봐요.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어머니한테 왜 그런 말 했어?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잖아. 나는 상처 안 받았냐고?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당신 우리 결혼하고 나서 시댁 세금 내가 다 봐준 거 알아? 당신 어머니 양도세 내가 아껴드린 거 얼마인지 알아? 당신 형 가게 내가 안 챙겨줬으면 몇 년 전에 세금 폭탄 맞았을 거야. 나는 10년 동안 이 집안 재정 지킨 사람이야. 그 아파트 명의 내 이름으로 올릴 때 취득세도 내 돈으로 냈어. 그게 얼마인지 알아?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는 그냥 정당하게 처리하자는 거야. 줄 건 줘야 하고 받을 건 받아야지. 가족이라도 그건 마찬가지야. 그날 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도 막 돌아가셨는데. 저는 더 이상 설명하기가 지쳤어요. 그래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요. 먼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제 법적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들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거 꽤 잘 정리하셨네요. 차용증에 공증까지 돼 있으면 법적으로 명의인 권리가 명확해요. 상대방이 증여를 주장하려면 그쪽에서 증명해야 해요. 저는 그 다음으로 제가 해드린 세무 서비스 내역을 전부 회계 처리했어요. 시장 단가를 기준으로 만약 외부 세무사에게 맡겼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했는지 산출서를 만들었어요. 꼼꼼하게 근거 있게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시아주버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류 준비됐으면 이번 주말에 가져와라. 빨리 정리하자. 저는 답장을 했어요. 아주버니, 저도 서류 준비됐어요. 이번 주말에 뵐게요. 토요일 오전 저는 서류 파일을 들고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 시아주버니, 그리고 시아주버니 부인까지 나와 있었어요. 남편도 있었고요. 시아주버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자, 어머니, 명의 이전 서류 갖고 왔지?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네, 이전 서류는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이것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꺼낸 건 세무 서비스 내역서였어요. A4 용지 3장에 걸쳐 연도별로 정리된 서비스 목록과 시장 단가, 그리고 합계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제가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 사본도 첨부했어요. 이게 뭐야? 제가 지난 10년간 무료로 제공해드린 세무 서비스 내역이에요. 시장 단가 기준으로 산출한 거예요. 시아주버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야, 지금 가족한테 돈 뜯어내려는 거야? 뜯어내는 게 아니고요. 상계 처리하자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아파트 명의 이전해드리는 거랑 이 금액이랑 맞바꾸자는 거예요. 아파트 시세보다 제가 해드린 서비스 금액이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상계하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얘야, 우리가 언제 그 서비스 부탁했냐고. 네가 알아서 해준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도 화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먼저 나서서 해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매번 먼저 연락 주셔서 부탁하셨어요. 제가 통화 기록이랑 문자 내역도 다 갖고 있어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주버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 너 지금 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도 막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힘드신 거 모르냐? 아주버니, 저도 10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목이 조금 메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열심히 했어요. 일도 했고 세금도 다 받으렸고 이 아파트 명의 올릴 때도 제 돈 들여가면서 도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시는 건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시아주버니가 콩소리 나게 테이블을 한번 쳤어요. 야, 너 지금 형수한테 뭐 하는 거야? 남편이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나지막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형, 그만해. 모두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저도 봤어요. 우리 아내 말이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도움받은 거 맞잖아. 제대로 정리하자. 그날 저녁은 그냥 해산했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말씀이 없으셨고 시아주버니는 나가면서 문을 세게 닫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어머니 편만 들었던 것 같아. 저는 창밖거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 다음 날부터 시댁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시아주버니, 심지어 시아주버니 부인까지요. 하루에 많게는 20통이 넘었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했어요. 가족끼리 왜 이러냐? 서류가 뭐가 중요하냐? 어머니가 밥도 못 드신다. 빨리 정리해라. 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같은 말만 했어요. 저도 정리하고 싶어요. 제가 제안한 방법대로 하시면 바로 정리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화를 내거나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계속됐어요. 어느 날은 새벽 2시에도 시아주버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수신 기록을 캡처해뒀어요. 열흘째 되던 날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시아주버니 쪽 친척 어른 한 분이 중재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흔쾌히 응했어요. 그 자리에서 친척 어른이 먼저 물으셨어요. 며느리,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아파트 그냥 갖겠다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파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요청한 건 딱 2가지예요. 제가 납부한 취득세 600만 원. 둘째, 그동안 제가 무료로 제공한 세무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 그 2가지만 해결되면 저는 바로 이전 서류 써드릴 수 있어요. 친척 어른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거는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해 볼게. 결국 그 중재 자리 이후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아주버니가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예전처럼 으르렁대는 게 아니라 한결 낮아진 목소리로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취득세는 돌려줄게. 세무 서비스 거는 반만 인정해 줄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좋아요. 저도 욕심은 없어요. 취득세 600만 원이랑 세무 서비스 합산 금액의 절반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시댁 세금 관련 업무는 제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쓰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알았어. 그로부터 2주 후 약속한 금액이 제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저는 그날 오후 명의 이전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드렸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싸운 것도 아니고 법원 간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정확하게 기록하고 조용히 제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전화가 오면 예전처럼 즉각 반응하지 않아요. 한 번은 어머니가 어디 행사가 있다며 도와달라고 전화하셨는데 남편이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일정 어떻게 돼? 하고요. 사소한 것 같아도 저는 그게 많이 컸어요. 결혼 생활이란 게 참 묘해요. 처음엔 상대방 가족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싶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집안에서 세무사로, 며느리로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요. 저는 그날 사무실 서랍을 열면서 결심했어요. 내 존재를 지키자고. 소리 지르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내 자리를 지키자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먼저 서류부터 챙기세요. 억울한 순간일수록 차갑게 생각하는 게 나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법이에요.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내 권리는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저처럼요. 오늘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서 답답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참고 계신 분들, 당신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냥 방법을 찾으면 돼요.